이제야 세 번째 새로 배우는 건데, 자, 필기 잘하세요. 조건방이라는 게 있어요. 걔는 자, 이거부터 하자. 확률 2 조건방이라고 할게. 그냥 용어부터 정리하죠. 자, 첫 번째, 확률의 모든 것은 집합으로 표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근원사건, 전사건, 뭐 표본공간 이런 것들을 다 집합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전체 집합들을 집합으로 표시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거든. 주사위 눈을 던졌단 말이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표본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거잖아. 주사위 눈을 1, 2, 3, 4, 5, 6 이렇게 대응시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집합으로 표시를 하게 돼. 확률의 모든 것은 집합으로 표시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거 묻는 거예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교집합은 동시에라고 했죠.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빼시면 되겠죠. 6건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 A 합 B라고 써요. 약속이에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이제 합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투 시간에 드 모르간의 법칙 이런 거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이게 좀 어색해. A 빼기 B. A라는 사건이 있는데 B라는 사건을 뺄 확률? 이상하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기로 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바꿀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요쪽 해석이 편해.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빼기 B를 이렇게 바꾸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됩니다. A 여집합, 합집합 B 이거의 확률을 구해라 그러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 해도 바뀌어요. P에다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수투 시간에 배웠던 거 드모르간의 법칙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쓰고자 하는 확률의 모든 표시는 집합을 통해서 표시를 하겠다. 그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랄지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바꾼 거랄지 등등등을 다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순수한 이제 용어인데 독립. 이거부터 할게요. 배반 사건부터 할게요. 배반. 그 다음에 독립. 종속. 이거를 볼게요. 배반이라는 거는 정의가 이래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게 배반 사건의 정의예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없다.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확률 없잖아요. 제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동시에 무슨 뭐 할까요? 짝수의 눈이 나오면서 무슨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이랬잖아. PA에다가 PB를 더하고 PA 교집합 B를 빼기로 했잖아요. 근데 사건 AB가 배반 사건이라면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서 이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중2 때 배웠어요. 또는이면 더한다. 그렇게. 중2 때 확률 처음 배우지 않았나요? 내가 까먹어서 물어보는 거야. 맞아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안 배웠나? 요즘 안 배우나? 하여튼 뭐 이렇게 보세요. 또는은 더한다 의미가 배반 사건일 때는 더하러 이제 가시면 돼요. 얘를 공식적으로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 얘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일 때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보자. 이게 포인트예요. 독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건 A, B가 독립이래. 이 소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A, B가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끼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이씨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주머니가 있어. 동그라미가 3개, X가 2개가 있대요. 놀이를 하는데 동그라미를 뽑으면 사탕을 하나 받기로 했대요. 동그라미 하나 뽑으면. 그러면 처음에 송혜교가 온 거예요. 송혜교가 와서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를 뽑고 사탕을 하나 받았단 말이야. 그 동그라미라는 공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원상복귀를 했어요. 두 번째 전지현이 온 거예요. 그 전지현이 또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또 5분의 3이죠.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죠. 확률에. 이런 경우를 독립이라고 불러요. 이런 유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상복귀했다 해서 보건추출이라고 해요. 보건 추출을 한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 2개가 확률이 좀 똑같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송혜교가 동그라미를 뽑았어. 5분의 3만큼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그라미를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가게 되면 전지현이 동그라미를 뽑을 확률은 하나를 들고 갔으니까 4분의 2로 결정이 되잖아. 이렇게 영향을 미쳤죠. 이럴 때는 들고 간 거니까 원상복귀하지 않았어. 걔를 비보건 추출이라고 불러. 대표적인 예예요. 보건 추출일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독립이겠구나. 비보건 추출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걔는 독립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보건 추출은 독립, 비보건 추출은 독립이 아니다. 독립이 아닌 것을 종속이라고 불러요. 얘는 독립. 이때가 독립이 아닌 거니까 종속이라고 불러요. 종속은 결국 정의가 독립이 아닌 거예요. 용어 3개 했죠. 독립, 종속, 배반 3개를 했죠.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야. 너 뭐지? 배반이면 독립인가? 아닌데. 독립이면 배반인가? 항상 이걸 헷갈려요.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편해요. 증명을 하기 전에 개념적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요. 근데 P, A 교집합 B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라는 소리는 이제 잘 들어봐 지금부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라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게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다시 보통 일반적인 확률은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것도 있고 0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근데 배반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긴 할 건데 증명하려면 조금 지식이 필요하거든. 개념적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라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항상 0으로 조작이 되고 있는 거라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도록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이 되도록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 영향을 받으면 종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배반 사건이라면 A, B는 종속이에요. 독립은 아니에요. 다시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라는 것은 제로가 되게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리니까 영향을 받아? 영향을 미쳐? 독립이 아니라는 거잖아. 종속이라고. 됐어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현재 스코어는 이렇게 기억하자고. 배반은 배반 나름대로, 독립은 독립 나름대로 정의를 따로 내리자고. 배반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제로인 것, 독립이라는 것은 사건 2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만 기억을 할 거고. 근데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 배반이잖아요. AB가 배반이 되게 되면 사건 2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야. 0이 되도록. 그러면 종속이겠구나 까지만 일단 좀 기억하자고요. 조건 방정을 직접 하러 갑니다.
하러 가죠.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아까 영어로 조금 떠들었잖아. probability of A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결국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뭔가 전조건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A, 바, B 그렇게 읽거든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하필 A가 일어날 확률 그런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수시 모집에 뭐 고대를 합격했으면서 정시에 서울대를 합격할 확률 뭐 이런 거 말은 좀 안 되지만 남자이면서 모자를 썼던 사람 뭐 이런 거 남자이면서 모자를 쓰는 거 이런 것처럼 뭔가 전제 조건이 뭔가 붙어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그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 조건부 확률 그렇게 부르는데 얘가 이런 거야.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공통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의도하는 바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요만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쪽을 표본 공간으로 보겠다는 거야.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 집합을 A랑 B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랬잖아요. B를 전체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고 걔를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 한번 읽어봐. 표본 공간 다시 표본 공간 얘는 지금 뭐냐면 표본 공간을 B로 보겠습니다 그 소린 거고요. 하필 해당되는 확률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확률로 봐도 좋아 너분의 너라는 소리야.